그러니까 요거 프렉스 1, 2 더 풀었다고 하던데. 네, 언니 풀었어요. 1960년도 후반에 예술계는 이제 세상계 이렇게 하면 되죠. 나뉘어졌대요. 너무나도 많은 작은 마이너 움직임들로. 그것들을 모두 다 추적하기는 어려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소뎃 구문인데요. 일종의.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져서 결과 그것을 추적하기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가장 급진적인 이런 운동 중 하나에서 예술인들이 믿었던 건 그들은 필요가 없다. 어떤 작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전혀. 다다처럼. 하지만 그냥 단순히 만들자. 개념이나 생각만. 실제로 이러한 개념적 예술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로 알려져 있냐면 어떤 한 형태의 행위, 수행 아니면 해프닝, 발생 그리고 굉장히 동시적인, 그러니까 즉흥적인, spontaneous 그리고 청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되죠?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벽에다가도 그냥 뭘 쓴대요. 초기 이런 개념 예술가들은 캠프드 아웃 코요테 한 마리와 함께 일주일 동안 캠프를 했대요. 예술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토종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처신, 대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박해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인디언들을 말하는 거야. 인디언들. 그런 식으로 코요테 한 마리랑 이렇게 캠프를 한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예술에서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개념 예술. 자, 이거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거인데요. 그것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불평등에 여성들에 의해 직면된 그리고 노력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해서 그런 움직임은 어떤 정해진 스타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의 여성들이 차려입은 고릴라 복장을 그리고 돌진하는 퍼블릭 이벤트로 팜플렛을 패스 아웃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대중 행사에 갑자기 출몰하는 거지. 공연장이나 이런데 그래서 고릴라 복장을 하고 팜플렛을 나누는 거야. 됐나요? 네, 하나 더 갈게요. 자, astronomical stars. 천문학상의 별들. 자, 이 별들은 보여지는 하늘에서 밤하늘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주 전역을 자, 이게 동사입니다. 생산해냅니다. 그들 자신의 빛을 그리고 열을 뭐보다는 오히려 지구라는 행성과 함께 있을 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천체들을 for 어떤 발광이나 아니면 따뜻함을 위한 다른 천체를 의존하고 있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rather than부터 warms까지가 하나의 구인데요. 좀 끊어보면 방금 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해석을 나중에 하시면 편하고요. 2번이라고 쓸게 해석할 때 도움 되죠. 2번 그리고 rather than을 1번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의존을 한다라기보다는
그죠? 의존을 다른 천체를 의존을 한다라기보다는 발광과 따뜻함을 위해 지구라는 행성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들 자신만의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So it is 은유적으로 라는 뜻이고 metaphorically 은유적으로 it is with the stars of motion pictures and team sports. 이거는 영화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팀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영화나 아니면 팀 스포츠 같은 를 하는 별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걔네들은 어떤 관심을 끕니다. 스스로. 은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pay to attend, 영화나 게임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 게임과 영화에는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으니까요. 마이클 조던이 어떤 지배적인 농구 선수잖아요. 마지막 세기, 20세기에. 그 마이클 조던은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은퇴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디로부터? 스포츠로부터. 그 팀. 그가 경기를 뛰었던 그 팀. 바로 워싱턴 위저드인데요. 이 워싱턴 위저드는 엄청난 관객을 그것이 경기되는 모든 곳에서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매진표 행진이란 뜻이 또 될 거예요. 셀아웃이. 그 이전 해에 그 마이클 조던이 경기를 하지 않았던 위저드에서 그때는 훨씬 더 적은 관중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팀의 경기에. 결국 이러한 패턴은 재개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은퇴를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다음에 다시 경기에 참여했고 또 은퇴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다시 경기를 참여했을 때 엄청난 관중이 있었지만 또 은퇴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치? 그 얘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봤고요. 한 개 더 가도 될까요? 네. 자, 시인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모든 시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죠. 전달해주고 싶은. 그들 중 다수 굉장히 심오하고 다양한데요. as stars. 마치 별처럼 또 별이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들은 때로는 숨겨져 있기도 한데요. 그죠? 그리고 당신은 have to니까 읽어야만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그죠? 그들을 make out, 발견하기 위해서. 되죠? 주의하십시오. Notice that. 정신 차리자, 주의하자. 우리는 특정이도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피하기를 주의하십시오. 즉, 조심히 말하라는 거죠. 주제가 곧 그 시의 모든 것이야 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건 대대한데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거기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뭔 소리지? 그렇게 말하면 시가 말하는 것이 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 다루는, 우리가 주제는 시가 다루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인이 말하는 것이 전부, 그 시에 대한 전부라고 말하는 것을
이 때문에 우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가 말하는 주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시는 굉장히 뭐예요? 함축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즉 시가 말하는 게 전부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시를 쓰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대신에 사람들은 어떤 곤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는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소리와 의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반하게 됩니다.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시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는 건 아닙니다. 또 일부 시는요, 여러 개의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는요, 또 주제가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시의 주제는 단순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즉 어떤 단어들 그 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의 관계들 서로서로의 주목할 만한 점은, 즉 결론은 뭐냐면, 주제에 대해서 좀 미리 alert, 기민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혹은 주제들에 대해서, 시에 대한 당신이 읽고 있을 때 라고 글을 마치네요.